그리고 모든 이제 대시세는 어디서 나온다? 저는 대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자, 안녕하세요. 불기둥 탐색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정배열과 역배열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이 정배열, 그죠? 역배열. 배열이 이제 정으로 돼 있다. 역으로 돼 있다. 이제 이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배열이라는 게 뭘까? 뭘 보고 배열이라고 할까? 바로 가격,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정배열로 놓느냐, 역배열로 놓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왜 정배열로 돼야 되고 왜 역배열로 돼야 될까요? 왜 정배열을 해야 될까요? 21선과 61선을 일단은 처음에 놨어요. 처음에 놨는데,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차트를 크게 볼게요. 이런 이제 급등, 그죠? 이런 상승은 역배열에서 나오지 않아요. 역배열에서 나오지 않고 정배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 이런 역배열에서 나오지 않고 정배열에서 나오죠.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역배열은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이게 반대로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121선이 여기 위에 있고 61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1선이 여기 있고, 그죠? 5일선이 제일 밑에 있고, 그죠? 11선이 여기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배열에 대한 어떤 의미는 가격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배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럼 정배열과 역배열의 정확한 차이는 뭘까요? 왜 정배열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은 60일 동안 1,000원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6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깨졌어. 5일선이 깨지고 내려왔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게 그쵸, 데드크로스.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게 데드크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60일 동안 1,000원을 가격을 유지하던 이 주가가 갑자기 5일 평균이 뭐예요? 5일 동안의 평균이죠. 5일 동안의 평균이 가격이 갑자기 800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0원에 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60일 동안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1,000원이니까 미나사랑이님은 얘를 한 50원에 들고 있고, 저기 멍청한 주리님은 이걸 1,030원에 들고 있고, 그죠? 스벅님은 이걸 1,020원에 들고 있고, 대충 요 정도 가격선에 있다라는 게 이제 60일 평균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깨지고 내려왔어요.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800원이 돼버렸어. 800원 1,000원이 됐을 때. 다 팔려고 하겠죠. 왜? 본전 왔으니까. 본전 왔으니까 던져야지. 물려있다가. 그죠? 마이너스 20% 때려 맞았다가. 본전만 주세요, 선생님. 세력형님, 제발 본전만 주세요. 하다가, 진짜 본전을 던지거든요. 그게 이제 60일 동안 어떤 가격의 평균이 1,000원이었다라는 거는, 이게 60일 동안 강력하게 1,000원의 가격을 유지했다라는 거고, 이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선이 깨고 800원이 돼버리면은, 보통 1,000원이 되면은 이 60일선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이 저항이 되니까 이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61선에서 이렇게. 가격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내려가겠죠. 그 와중에 61선이 이렇게 하방을 추세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배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배열을 하지 말아야 될 제일 큰 이유예요. 그 무거운 중장기 이평선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5일선이 여기를 뚫어 올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21선이 저항선이 되고, 여기 힘겹게 뚫었어요. 다시 또 61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죠? 61선이 저항이 돼서 또 여기 21선이 또 이렇게 맞고, 그죠? 여기서 또 뚫으면 또 121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내려가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초록색 선이 무슨 선이죠? 61선, 그죠? 빨간색 선이 21선, 노란색 선이 5일선입니다. 자, 봅시다. 역배열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가 이제 역배열 구간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61선이 깨지면서 역배열이 시작이 되죠. 그죠? 역배열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5일선이고 이게 21선이잖아요. 이제 가봅시다. 이제 뚫어 올렸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본전이다! 그죠? 본전이다.
던지죠. 그죠? 못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여기 본전 왔네. 그죠? 막 꼬리가 막 이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윗꼬리들이 본전이 왔으니까, 그죠? 맞고 또 떨어지고, 그죠? 이게 역배열 추세의 어떤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그죠? 이렇게 맞고 계속 떨어져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면서 이게 주가가 점점 내려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정배열 구간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배열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 61선이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61선 동안에 내가 그 가격이 왔으니까, 본전에 왔으니까 물을 타거나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는 이제 이게 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역배열 구간대에서는 여기서 맞고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정배열 구간에서는 이게 자꾸 지지가 되면서 여기가 자꾸 이렇게 받치고 올라가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 종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그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배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지와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지지와 저항이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의 가능성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대시세는 어디서 나온다? 정배열부터 나옵니다. 역배열에서는 대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역배열에서도 수익 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데서 이것도 역배열인데 수익이 나긴 나요. 근데 이런 거는 여기가 다 뭐예요? 이 공간들 뭐라 그러죠? 이거를 매물대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역배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역배열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죠? 역배열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나는 여기 스벅님 여기 샀어. 여기 불기둥 조아님 여기 샀고, 그리고 이제 미나사랑해님 여기 샀어. 주식을. 그럼 이게 올라갈 때마다 한 분씩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매물대로 바뀌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다 본전이 오면 던져버리니까. 그죠? 올라갈 만하면은 던져버리고, 올라갈 만하면은 던져버리고. 세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이분들 물량을 다 사줘야 되니까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정배열 구간 때는 모두가 행복한 구간입니다. 왜? 물린 사람이 없거든. 저기 멍청한 주리님은 여기서 샀고, 스벅님은 여기서 샀고, 불기둥 조아님은 여기서 샀고, 미나사랑해님은 여기서 샀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죠? 물린 사람이 없어요. 차익 실현 물량은 가끔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대규모의 어떤 물린 물량, 그죠? 악성 매물대라고 하죠. 악성 매물대. 저런 악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팔려고 하거든요. 더 가는데 안 팔아야지.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지만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배열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배열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시작도 정배열이 되는 구간에서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정배열을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수익의 구간은 정해져 있지만, 차트가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공략을 해야 우리가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고, 이 확률 게임을 누가 더 합리적인 이유로 베팅을 하느냐. 그죠? 그게 이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검색기 만드는 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셨죠? 네.